노년의 두려움과 진짜 필요한 것.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기억을 잃는 것을 떠올립니다.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고 약속을 자꾸 잊어버릴 때 불안해지죠.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노년에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기억하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사건과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의미를 찾아내느냐 하는 해석력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은 왜 해석력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기억력의 한계와 자연스러운 변화. 먼저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단기 기억과 암기 능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젊을 땐 전화번호 10개쯤은 외웠지만 지금은 휴대폰 없으면 기억하기 힘듭니다. 마트에 가려고 적어둔 장보기 목록도 자주 까먹죠. 어젯밤에 본 드라마 내용도 가물가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마치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더 중요한 건 기억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삶의 가치를 잃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뇌는 더 효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 해석력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해석력이란 무엇일까요? 해석력이란 일어난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름의 교훈을 끌어내는 능력입니다. 같은 사건도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남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차갑게 인사를 했다고 합시다. 이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나에게 무슨 불만이 있나 보다라고 상처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도 요즘 힘든 일이 있나 보구나, 오늘따라 표정이 어두워 보이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첫 번째 해석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두 번째 해석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한 정보의 축적보다 이런 관점과 통찰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이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보를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존의 지혜와 연결해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은 기억의 시대가 아니라 해석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관계를 지켜주는 해석력. 노년의 가장 큰 자산이 무엇일까요?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야말로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석력이 큰 역할을 합니다. 기억력이 부족해 대화 중에 빠뜨린 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따뜻하게 해석하는 힘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집에 와서 무뚝뚝하게 네 하고만 대답한다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나를 무시하네, 엄마 아빠를 귀찮아하는구나라고 기억하면 서운함이 쌓이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저 아이가 지금 회사에서 많이 피곤한가 보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 보네라고 해석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걱정과 사랑으로 이어지고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와의 만남에서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라고 해석하면 화가 나지만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해석하면 이해하게 됩니다. 해석력은 이렇게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4. 마음의 평온을 만드는 해석. 해석력은 관계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데도 큰 힘을 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죠.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라고 해석하면 불행과 원망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라고 해석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요? 같은 어려움도 지혜와 성숙의 기회로 변화합니다. 심지어 이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기억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5. 해석력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해석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을 읽고 자기 언어로 풀어내기. 독서는 해석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읽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읽은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내 인생에서는 언제였을까? 작가의 이런 표현이 내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뭘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느낀 점을 메모로 정리하면 해석력이 자랍니다. 둘째, 하루를 돌아보며 질문하기.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지만 단순히 뭘 했나? 를 되짚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겪은 일을 다르게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버스에서 젊은 사람이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라고 끝내지 말고 그 사람도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셋째, 대화 속에서 여러 관점 연습하기.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불편하게 받아들였다면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혹시 다른 뜻이 있었을까? 내가 놓친 맥락이 있을까? 라고 한 번 더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습관이 쌓이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넷째, 일기나 감사 노트 쓰기. 하루에 몇 줄이라도 좋으니 일기를 써보세요. 단순한 사실 기록이 아니라 사건을 자신의 마음에 맞게 재구성하는 연습입니다. 특히 감사할 일을 찾아 쓰는 것은 부정적인 사건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해석력이 단단해지고 노년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노년의 진짜 힘. 기억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희미해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해석은 다릅니다. 해석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더해질수록 더욱 예리하고 따뜻해집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기억력이 아니라 해석력입니다. 삶의 진짜 지혜는 결국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기억의 부족함이 아닌 해석의 풍요로움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